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서와 라이카 M10은 처음이지?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이카 M10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약간 다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집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진집 외에도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 킨포크 매거진인데요. 킨포크 잡지는 뭐 한글판이 있고 영문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영문판에 어떤 이 종이에 대한 그 텍스처가 좋아서 영문판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킨포크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사진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사진집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진집을 구매할까라고 고민이 된다고 하면 뭐 사진집을 구매하기 이전에 먼저 킨포크 매거진을 좀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복을 입은 이 모델이 표지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람 부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 배경에 어떤 그 바다의 푸른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뭐 그린색의 어떤 수영복의 어떤 색에 대한 바다색과 그린색의 어떤 컨트라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는 참 너무 좋아서 사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비슷한 의상으로 한번 저도 모델을 섭외를 해서 트라이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표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카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요. LFI 매거진입니다. 라이카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이렇게 굉장히 속에 다양한 라이카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사진들이 많이 있고 실제 라이카에 대한 그달의 어떤 집중 조명할 라이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올드 카메라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LFI 매거진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킨포크 매거진과 LFI 외에도 다양한 사진집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사진집까지는 주머니 그러니까 지갑을 열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이런 잡지류를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카 M10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종종 제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라이카에 입문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M10에 입문하셨는데 너무 M10이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랑 뭐 수동 초점이라는 것 외에도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다. 얘를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주셨던 분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M10을 처음 구매를 하셨다면 이제 RF에 꼭 적응을 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RF의 어떤 이런 이중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고 이제 뒤에 라이브 뷰를 이렇게 켜서 꼭 라이브 뷰로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라이브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얘로 잘 찍을 수 있다면 뭐 만족스럽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라이브 뷰를 켜는 순간 항상 뒤에 센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먼지가 계속 유입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뭐 센서 청소야 언제든지 맡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빈도가 는다라고 하면 좀 귀찮겠죠. 그래서 라이브 뷰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 라이카 M10의 진정한 재미는 상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이중상 합치 방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남짓
요거 이중상 합체에 적응을 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중상 합체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없는데요. 그 방식에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드린 얘기는 이중상 합치 라이브 뷰를 보시지 말고 의존하시지 말고 이중상 합치 방식에 적응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측광입니다. 이제 다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측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중앙 측광도 있고 평균 측광도 있고 뭐 스팟 측광도 있고 또는 전체를 에버리지하는 측광도 있고 다양한 측광 모드가 있는데요.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측광 모드에 측광 옵션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너무 이제 의존하시지 마시고 그냥 중앙만 측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중상 합치 영역에 이렇게 네모난 영역이 측광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광을 하실 때 이중상 합치 영역 기준으로 측광을 하신 다음에 반셔터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뭐 찍고 싶은 사물이 있다면 이렇게 Shift 해서 뭐 찰칵하고 찍고 이런 방식으로 적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측광 방식에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측광을 한 다음에 반셔터를 누르면 노출이 그 상태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을 맞춰서 그대로 이동한 다음에 찰칵하고 찍으시면은 큰 무리 없이 촬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라이카 M10을 즐기는 방식은 첫 번째는 이제 초점 방식을 이중상 합치에 적응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측광이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중앙 측광을 선택하셔서 이중상 합치 영역의 측광을 기준으로 반셔터를 활용해서 노출을 고정해서 원하는 쪽으로 가서 뭐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라이카 RF의 특징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카의 특징은 뭘까요? 라이카의 RF의 특징은 뭘까요? 그러니까 RF의 특징은 파인더가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고 이쪽 눈을 뜨고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갖는 장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에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인더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보다 보면 물론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서 이쪽 눈을 여전히 뜨고 사물을 현실을 볼 수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찍기 시작하면은 그냥 카메라를 얼굴 전체를 가리고 가운데 파인더를 보고 파인더로 보이는 세상에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저쪽에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원하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찍으면 멋있는 이제 프레임을 내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인더로 보기 때문에 이쪽 파인더 프레임 바깥에 있는 사물은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찰칵 찍고 내려놓는 순간 이미 내가 원하는 뭐 피사체나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은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담는 데는 이쪽 오른쪽 눈으로 파인더를 보고 왼쪽 눈으로 뭐 초점을 맞출 때는 이렇게 눈을 감고 하더라도 한번 초점을 맞추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왼쪽 눈으로 현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순간인가를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이제 찰칵하고 찍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좀 더 활용하시면 약간 기다림의 미학을 최대로 이제 활용하는 재미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저쪽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피사체나 아니면 뭐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조금 더 기다려서 이미 초점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 다 맞춰 두시고 이 상태에서 이쪽 눈을 계속 뜨고 바라보다가 그 상황이 딱 되면은 찰칵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약간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는 방법인데요. 라이카 M10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기다림의 미학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존 포커싱이라는 방법으로 특별히 내가 뭐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도 그냥 빠르게 어떤 특정 거리 내에 있는 피사체는 모두 초점을 맞게 해서 그냥 빠르게 셔터만 눌러서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바라보면은 그냥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을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런 기다림의 미학을 활용하신다, 기다림의 미학과 좋은 포커싱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길 가다가 초점을 맞추는 행위 자체도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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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그 라이카 M10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 오늘 소개시켜드린 세 가지만 좀 마스터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혹은 기존에 내가 트라이 해보지 않았던 건데 제가 소개해드렸다라고 하면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상으로 칼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100% 신뢰하고 내가 이 찰칵하고 찍은 뒤에 저는 이제 찍자마자 뒤에 프리뷰가 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아예 그 사진 전원을 켜고 사진을 다 활용하는 동안에 이 프리뷰에 어떤 화면이 나오지도 않게 지금 사실 LCD를 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필름 카메라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중상 합치에 대해서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중상 합치로 맞춘 초점은 반드시 칼핀이 맞았다라는 카메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를 끄고 자유롭게 매번 찍고 프리뷰하고 이렇게 잘 나왔을까라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그냥 사진 찍는 행위 자체를 즐기실 수 있는 어떤 이중상 합치가 그런 사진 찍는 행위를 즐기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측광 같은 경우에 다른 카메라에서 뭐 스팟 측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평균 측광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셔서 EVF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측광을 하고 그냥 원하는 순간이 나오면 찰칵하고 눌렀는데 라이카 M10으로 광학식으로 봤더니 내가 원하는 측광 기존에 사용하던 측광과 너무 달라서 뭔가 결과가 큰 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앙 초점으로 얘는 측광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거기에 측광 방식을 익숙해지시면 크게 이제 역시 카메라를 신뢰하고 노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RF의 특징을 사용해서 이쪽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프레임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런 피사체까지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가 원하는 순간을 찰칵하고 이제 프레임에 가둘 수 있다라고 하면 진정 라이카 M10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다음에는 M10을 이용해서 좀 더 M10이기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